과거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체코인 여성은 한국이 엄청난 선진국임을 직접 경험한 뒤 한국의 일부 기술들을 체코에 가지고 갔을 뿐인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려 한국으로 연 5억씩 송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한국 인직원들의 월급이나 사무실 비용 등 한국 사회로 환원되고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늘날 한국의 기술이 수출되어 다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엄청나게 거대해서 앞으론 한국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노바코바라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 출신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서울시 제 신혼집 거실이에요. 벽에 걸린 웨딩드레스 사진 속 신랑이 바로 한국 남자죠. 그리고 옆에서 잠들어 있는 7개월 된 딸은 한국과 체코 혼혈이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예요. 한국에서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체코와 동유럽 전체로 진출했거든요. 직원이 5명이고 작년 매출이 6억 원이었어요. 체코 현지 신문에도 나왔어요. 프라하 출신 여성이 한국에서 성공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요. 부모님은 이제 한국을 자랑해요. 우리 딸이 사는 나라라면서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대학 동창들은 제게 계속 물어봐요. 마르타, 한국 남자들 정말 드라마처럼 다정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했어? 하지만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은 지옥이었거든요. 매일 울면서 체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180도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체코에서 잘 살던 개발자가 어떻게 한국에서 더 큰 성공을 이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2년 2월이었어요. 저는 프라하의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5년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죠. 무엇보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 아시아는 정말 먼 세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선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그런 데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알긴 했죠. 주변 친구들 중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한국협력사와 6개월 프로젝트 진행, 지원자 모집, 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마르타, 내가 가는 게 어때? 가서 한국 IT 계열 분위기도 좀 경험도 해보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6개월이나 낯선 나라에서? 하지만 급여가 2배였다는 거예요. 제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수준에 맞게 주니까요. 그리고 이력서에도 좋을 것 같았죠. 국제적 경험이라는 게 아무튼 제 경력에 있어서 여러모로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6개월만 버티면 돼. 돈 벌고 경력 쌓고 돌아오면 되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2022년 8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날부터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야 했는데요. 솔직히 공항 내부는 너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공항철도를 타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문제는 서울역에서 환승할 때였어요.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는데 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부터 17번까지? 체코 지하철은 출구가 2~3개인데 이건 뭐 미로 같았죠. 헤매다가 결국 지하철역 직원분에게 물어봤는데 영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번역기 켜서 강남역 어디라고 했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지도 그려주시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선을 그어가면서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종이 지도는 의미가 없었고 15분 넘게 헤맸어요. 땀으로 온몸이 젖었죠. 우여곡절 끝에 숙소 근처 GS25에 들어갔어요. 간단한 컵라면 하나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키오스크만 있더라고요.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버튼 눌렀는데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뒤에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가려는데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자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컵라면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한국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제 실수는 여기서 끝나게 아니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요. 체코에서는 그냥 플라스틱이랑 일반 쓰레기만 분리하거든요. 한국은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플라스틱, 캔, 유리병,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종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섞어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런데 경비실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화나신 건 확실했어요. 엄청나게 화내고 있다는 걸요. 제가 끝까지 못 알아듣고 굉장히 당황하자 이내 곧 구겨진 얼굴을 펴면서 결국 아주머니가 제 쓰레기를 다시 분리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걸 제가 모르고 한국에 오니 사소한 거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동시에 정말 죄송했어요. 한참 동안을 그렇게 버렸는데 말이에요. 아마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았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건 더 많았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바쁘게 일하느라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는데요. 주말에 어디 혼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좋은데 처음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헤맨 게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지하철이 무서워서 잘 안 나가게 되었죠. 사실 모두가 극찬하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 그걸 제가 이용하면 되었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앱을 깔고 봤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치킨, 피자, 중국집, 한식, 일식, 분식, 카페 20개가 넘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배달시켜봤던 건 마라탕이 새로 뜬다 그래서 그걸 시켜봤었는데 그걸 먹었다가 정말 입이 화끈해지고 머리가 띵해지고 결국 못 먹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시켜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음식, 회사 건물에서 식당에 가는 건 정말 괜찮았는데 배달 음식은 다른 세계인가 싶었죠. 그래서 배달 음식도 잘 못 시켜 먹고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기를 반복했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 한국은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해? 체코가 훨씬 살기 편한데? 정말 짜증나. 물론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죠. 독립적으로 살던 제가 매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정말 이 나라에 적응할 수 있을까? 6개월이 너무 긴 거 아니냐고 느껴질 정도였죠. 매일 밤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은 좀 어때? 재밌어? 응, 재밌어. 거짓말이었어요. 매일이 시험 같았거든요. 이런 말을 한국인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인 동료가 마찬가지로 한국은 좀 어떠냐 물어보면 역시나 그냥 좋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6개월이 끝나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는데요. 9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요. 계산할 때 모든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예요. 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그냥 폰으로 띠링하고 결제가 끝나더라고요. 물론 체코의 대형 백화점이나 명품 거리에선 이런 게 일부 가능하긴 한데 여긴 그냥 한국의 허름한 동네 치킨집인데 이게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카카오페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모바일 결제는 당연히 알지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왜 이런 동네 치킨집에서도 이런 게 되냐? 그 질문이었던 거죠. 체코에서는 아직도 현금 쓰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동네 치킨집까지 스마트폰 결제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할인이었어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엔 카카오페이가 자리 잡기 위해 행사를 할 때이니 할인 정도는 기본 프로모션이었던 거죠. 아마 그때부터 한국도 종이 쿠폰 같은 게 없어지던 시기일 거예요. 그때쯤에서 모든 게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체코에서는 할인 쿠폰을 모으고 실물로 된 적립카드를 챙겨야 하죠. 2025년이 된 오늘날 지갑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한국과 다르게 체코는 여전히 정말 복잡한데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한국이 좀 빠르긴 하다. 어쩌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 중인 건 유럽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밤은 12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쳤어요. 한국 IT 업계에서 이런 야근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배도 고픈데 편의점 도시락만 계속 먹기 싫더라고요. 체코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주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동료가 치킨 시킬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 동료가 주문해주는 음식, 제가 못 먹을 걸 시키진 않을 거라 마음이 놓였지만 다만 한 가지 의문점. 지금이 몇 시인데요? 새벽에도 배달해요? 네, 맞아요. 정말로 새벽 1시에 배달이 민족 앱을 켜봤더니 수백 개 가게가 영업 중이더라고요. 치킨집만 해도 20곳 이상이요. 24시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줄 몰랐어요. 주문하고 3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어요. 새벽 2시예요. 체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한국 시스템. 뭔가 다르네? 어느 토요일에 혼자 한강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여의도역에서 내렸는데 자전거 대여소가 있더라고요. 따릉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했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신용카드 하나면 끝이에요. 체코에서는 신분증, 보증금, 서류 작성. 정말 복잡한데 말이에요. 30분 동안 한강변을 달렸어요.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신호등도 자전거 전용이 따로 있고요. 프라하보다 더 잘 되어 있었어요. 반납할 때도 충격이었어요. 아무 정거장에나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집 근처 정거장에 반납하고 지하철 타고 들어갔는데 교통카드 하나로 자전거도 지하철도 버스도 다 연동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지? 체코 정부도 배워야 하는데 회사 일이 좀 여유로워지면서 개인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체코에서 하던 핀테크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강남역 근처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월 15만 원이더라고요. 체코보다 훨씬 싸요.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어요. 3D 프린터, 회의실, 무료 커피,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K-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창업자에게 사무 공간, 멘토링, 심지어 초기 투자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체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외국인이 창업하려면 비자부터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나중에 체코로 시스템을 판매하고 한국으로 돈을 가져오는 중요한 루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무튼 저는 천천히 한국에 적응했고 결과적으로 어느새 회사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개발팀과 협업하는 건데 정말 놀라웠어요. 체코에서는 회의만 몇 번 하거든요. 기획회의, 검토회의, 승인회의. 결정하는 데만 2주에서 3주는 좋게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월요일에 아이디어 나오면 화요일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수요일에 테스트하고 금요일에 배포해요. 이 속도가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빨리 해도 돼요?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되죠. 일단 해봐요. 이런 마인드. 그게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그런 마인드가 신선했어요. 체코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시작하거든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는 문화더라고요. 점점 한국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왠지 여기서는 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 거죠. 체코에서 5년간 느꼈던 답답함이 한국에서는 없었어요. 아이디어를 말하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여성 개발자에 대한 시선이 달랐어요. 체코에서는 남자들이 많은 업계라 항상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국 동료들은 성별보다는 실력을 봐주더라고요. 10월쯤 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만 버티자 해서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계기는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국도 나쁘지 않네 정도였죠.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어요. 10월 말이었어요. 회사에서 팀 워크숍을 갔는데 다른 스타트업들과 합동으로 하는 행사였어요. 강남 코워킹 스페이스에서요. 그때 태원이를 만났어요. 한국 남자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엔 미스터 김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성이 박이었어요. 박태원.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키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았고 목소리도 조용했어요. 체코 남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체코에서는 남자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체코에서 개발자로 일하시는 게 어때요? 힘든 점은 없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제 커리어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세심함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메뉴를 읽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영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더 놀랐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더니 다음날 회사로 생강차를 가져왔어요. 직접 끓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체코 남자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약이나 사 먹어오라고 말하고는 끝이거든요. 태원이는 달랐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따뜻한 차가 좋다며 직접 가지고 온 거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세심함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달랐어요. 체코 남자들은 각자 계산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이든 전부 다 사주는 건 페미니즘에 잡아먹힌 거라고 말하면서요. 태원이 항상 자연스럽게 계산했어요. 당연한 거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뭘 사려고 하면 못하게 막으니까 좀처럼 기회도 잘 안 주고 길 걸을 때도 항상 차도 쪽으로 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점이죠. 이런 게 한국 남자구나. 드라마에서 본 게 진짜였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태원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11월에 태원이의 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정말 떨렸어요. 체코에서는 부모님 만나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한국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갈비찜, 나물 반찬, 테이블이 가득했어요. 체코에서는 부모님 만날 때 레스토랑 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태원이가 외국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일 줄 몰랐다며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영어로 번역해서 들었는데도 울컥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거든요. 체코 부모님들은 그냥 피임은 반드시 잘해라. 콘돔은 절대로 빼지 말고
이 정도로 끝이에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제 커리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개발자의 일이 어려울 텐데 몸 관리 잘하라면서 비타민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외국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미 마치 운명을 만난 듯 깊은 사이가 되었고 벌써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죠. 물론 태원이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말이죠. 그리고 12월에는 남편이 될 사람인 태원이의 친구들과 송년회를 했어요. 6명이서 강남 고깃집에 갔는데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한국 남자들끼리 모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외였어요. 모든 친구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체코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개발자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태원이 친구들의 말이었어요. 정말 멋있다며 개발자면서 이렇게 예쁘다고. 우리나라 여자들도 이렇게 독립적이면 좋겠다고. 저를 추켜 세워준 거죠. 결정적으로 체코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친구의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거든요. 일보다 가정이 먼저라는 생각이 강해요. 한국 남자들은 달랐어요. 제 일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아시아라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더 진취적이었다는 것. 그건 제가 본 사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체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해줬더니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그동안 저 역시나 정말로 달라진 게 많았어요. 한국에서 4개월 살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불평하던 건 사라지고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그 편리함을 가끔씩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 그러다가 2023년 2월이 되니까 예정되어 있던 6개월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체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복귀 일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체코로 가기 싫었고 이제 그만둬야 하는 생각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체코 엄마가 알면 큰일 나겠지만 피임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마 엄마가 왜 피임 안 했냐 물으면 엄마가 콘돔을 착용하라고 말을 안 하지 않았냐며 웃으며 애교로 넘길 생각도 하고 있었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었죠. 제가 어떻게 반년 만에 한국에 빠지게 되었는지 정말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한국에 아예 눌러앉아 살 생각이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시기 한국 회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계약 연장할래요? 정규직도 가능해요. 제가 짧은 기간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도 잘 배우려고 하니까 한국 회사에서 좋게 봐준 것 같았어요. 보통 6개월짜리면 그냥 영어로 소통하고 정 안 되면 번역기로 소통해도 아무도 불만을 안 가지는데 저는 되도록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걸 좋게 봐준 거죠. 체코 부모님께는 이런 내용으로 전화드렸어요. 한국에 더 있고 싶다고, 체코보다 훨씬 좋고 기회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요.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저한테 정신 차리라며, 대체 거기서 뭘 하겠다며, 게다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국 남자와 사귄다고를 하지 않나. 너 피임은 하는 건 맞냐며. 이때 조금 뜨끔하긴 했지만 아무튼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30살이 다 되어가는데 외국에서 연애놀이하고 있을 시간이 있는 거냐며, 체코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체코 남자 만나고 그냥 체코에서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살라고 하셨죠. 가족들의 압박이 정말 심했어요. 매일 전화와서 언제 돌아올 거냐, 한국활 힘들지 않냐, 이런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2월 마지막 주였어요. 진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죠. 체코행 항공표를 예약할 것인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태원이와 한강을 걸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좋아서 남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 때문인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처음에는 태원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좋아졌거든요. 둘 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태원이도 우리 집에서 제가 한국에 남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태원이가 말하더군요. 그럼 자기가 체코로 가는 건 어떠냐고요. 거기서 함께 살면 되지 않겠냐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로 싫다고 했죠. 무조건 한국에 남아서 차라리 여기 한국에서 내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나 마음 정리가 한 번에 되더군요. 내가 진짜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사실 IT란 건 국경이랑 경계가 낮죠. 그래서 예전에 봐두었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저렴하게 사무실을 빌렸으며 제가 한국 시스템을 체코로 수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실행해 보려고 했어요. 거기서는 사실 투자자들과 주선해주기도 해서 한국 투자자가 제 아이디어를 보더니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체코 금융시장 진출까지 생각하신 거죠? 제가 준비한 건 동유럽 핀테크 서비스였어요.
한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체코에 적용하는 거였죠.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를 써보면서 이런 게 체코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기술 개발하고 체코 시장에 진출하면 어떨까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기회다. 같은 시기 체코 회사에서는 마지막 통보가 왔어요. 이번 주까지 답해달라며 더 이상은 자리를 못 비워둔다고요. 동시에 한국 회사에서도 저한테 다음 주까지 일자리 제안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동시에 한국 투자자는 다음 주에 투자 관련 최종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운명의 갈림길이었어요. 이 고민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죠.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지금 남편인 태원이의 지지가 컸어요. 우린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죠. 태원이도 자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도와주기로 했고, 그럼 저도 더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 부러운 서울의 야경, 지금은 익숙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체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창업할 거예요. 예상대로 폭풍이었죠. 너 미쳤니? 하지만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 비즈니스 계획을, 한국의 창업 환경을, 그리고 제 꿈을요. 1년만 시간을 주세요. 1년 후에도 안 되면 체코로 돌아올게요. 긴 설득 끝에 부모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2023년 4월 저는 한국에서 유럽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한국의 간편결제 기술을 동유럽에 도입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험난했어요. 한국어 계약서 읽는 것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정말 대단했어요.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사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줬고 멘토까지 붙여줬어요. 체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지원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개발자들의 실력이었어요. 제가 체코에서 6개월 걸려 만들었던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2달 만에 완성했어요. 코드 품질도 더 좋았고요. 2024년 초 드디어 체코에서 첫 서비스를 론칭했어요. 프라하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편하다. 한국 기술이야? 카드 없이도 결제가 이렇게 쉬워? 6개월 만에 사용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체코 최대 은행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진출 문의가 왔어요. 제가 하는 건 대학가 근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 시스템이었어요. 대학생들이 금전적으로 힘든데 체코 은행들과 연계해 생활비 대출 수준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고 금리도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계약해서 만들어진 거죠. 학생들은 원래 대출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만든 페이를 쓰면 소액 대출이 가능하고 게다가 대학생들은 추후 취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판단, 당연히 소액이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직원이 6명이에요. 한국 개발팀 4명, 체코 현지팀 2명이죠.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 덕분에 해낼 수 있던 성과였어요. 작년 매출이 6억 원이었고 올해는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쯤 되니 체코 부모님의 반응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처음엔 불안해하시던 부모님이 지금은 우리 딸이 사나라 한국이라면서 자랑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세요. 아버지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한국의 경제 뉴스를 챙겨보시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는지 몰랐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 회사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동창들과의 영상통화가 웃겨요. 모두가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완전 인생 역전했다며. 한국 남자들 정말 다정하구나. 혼혈하기가 너무 예쁘다. 근데 여전히 남편은 다정하다고?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이렇게 차가워? 특히 여자친구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한국인 남자친구 친구들도 소개해줄 수 있냐고 해요. 자기들도 한국에서 남자친구 좀 만들고 싶다고 하죠. 심지어 몇 명은 정말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제가 가이드해달라고 하면서요.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달의 민족으로 아침 식사 주문해요.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주세요. 아기를 시댁에 맡기고 회사로 출근해 토스트나 샐러드를 회사로 배달시켜서 먹죠. 체코에서는 아침 배달 같은 건 없었는데요. 한국은 다 됩니다. 생각하는 그런 게 대부분 있어서 한국에 널려있는 서비스를 아무거나 집어서 체코에 가지고 가기만 해도 돈 벌게 널려 있어요. 제가 볼 땐 확실히 그럽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배달 앱으로 다양한 음식을 시켜 먹어요. 월요일은 한식, 화요일은 중식, 수요일은 일식.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빌딩에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제 생활 필수품이에요. 동네 슈퍼에서 장 보는 것부터 택시비, 심지어 전통시장에서 야채 사는 것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도 이제 친해졌어요. 인사를 주고받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정말 따뜻해요. 물론 일도 바빴지만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겨서 한국에선 속도 위반 결혼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도 잘했던 거였고요.
출산 직후에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역국, 잉어숭, 산모 마사지. 체코에서는 출산 후에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는 문화가 없거든요. 이것도 진짜 체코로 수출하면 정말 좋을 텐데 싶어요.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는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로 유럽 시장을 정복하는 거죠. 더 뿌듯한 건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수 외국인 창업가로 선정되었어요. 비자 관련 혜택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 국적을 받을 예정이니 그런 비자 혜택도 저에게는 중요하진 않네요. 그냥 한국에서 저를 인정해줬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 뿐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체코 현지신문에도 인터뷰가 나왔어요. 프라하 출신 여성이 한국에서 이룬 성공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 내용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체코 대학 후배들이나 개발자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와요. 선배, 한국에서 일할 기회 있을까요? 한국어는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 남자들 정말 다정해요? 다들 확실히 일도 꿈꾸지만 로맨스도 꿈꾸는 것 같아요. 심지어 체코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 체코 간 IT 협력 방안에 대해 자문해달라고요. 제가 양쪽 나라를 다 아니까요. 프라하 공대에서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게 조언을 구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시각. 지난주 체코에 출장을 갔는데요. 3년 만에 가본 고향이었어요. 모든 게 느리더라고요. 카페에서 현금으로만 결제되고 은행 업무는 오후 4시에 끝나고 일요일에는 상점이 다 문을 닫아요. 오히려 제가 도입한 대학가 근처 상권에서만 대학생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아시아는 다 비슷할 거야. 한국 남자들은 별로일 거야. 체코가 더 선진국이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오는 유럽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첫 6개월은 정말 힘들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요. 한국은 적응하고 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말해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국 남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드라마가 엄청나게 과장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물거든요.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남편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줬어요. 한국어 공부부터 사업 아이디어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줬죠. 시어머니도 정말 고마워요. 외국인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챙겨주세요. 딸 태어났을 때 한 달 동안 매일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회사 동료들,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만난 창업자들, 정부 지원 담당자들, 모든 분들이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감사해요. 외국인 여성이 와서 창업할 수 있게 해주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나라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살 거예요. 딸이 크면 한국어와 체코어를 모두 가르칠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아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어요. 회사도 더 키울 계획이에요. 결국에는 유럽 전체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체코의 한국 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체코를 연결하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문화 교류든 비즈니스든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저 같은 외국인도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나라거든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